이런 사법부의 공격까지 진행이 되게 만든 어쩌면 원인은 계엄 선포고 그다음 탄핵 심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탄핵 심판정에 다른 대통령 그동안 탄핵 심판을 받았던 대통령들은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심판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박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수사관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변호사하고 이야기하는 어느 편하겠습니까? 변호사하고 이야기하는 편하겠죠. 지금 수사가 처음에는 이게 그 군 그리고 공수처, 경찰, 검찰 난리가 났잖아요. 대통령 한번 잡아서 어떻게 공을 세워보겠다는 비슷한 그런 뉘앙스까지 펼쳐졌는데 어쨌든 공수처로 해서 이렇게 이제 조사가 진행되면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들어섰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껄끄러운 친정집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검사들 있지만 검찰청이 있고 한데 이러나 저러나 윤 대통령은 수사관의 일문일답 그건 전 그렇게 조사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굉장히 이게 괴로워요. 한번 갔다 오면 그건 자기가 말할 밀실에서 말할 여지가 없어요. 크게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떤 추적 증거를 계속 수사관들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대통령도 굉장히 현직 대통령이라면 굉장히 수치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자괴감 이런 거 있을 것이고 방어도 아무리 변호사가 있지만 좀 곤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를 아마 보신지 모르지만 시간이 굉장히 길지만 굉장히 거기 합리적인 질문과 어떤 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답변의 여유 공간이 많아요. 조금은 리버럴, 좀 자유로운 법정의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지금 탄핵 재판이라는 것은 그 정치 재판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헌법에 규정한. 그래서 재판관들의 질문도 그 정치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지금 이들을.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뒤에 한 말씀 드릴지 모르겠지만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헌법재판소라는 공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어제부터 좀 들었습니다. 네. 그저께부터. 윤 대통령이 현재 출석 이후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한 탄핵 소추 사유들을 거의 모조리 부인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제 윤 대통령 변론 내용 중에 특별히 주목하신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보시기에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점들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주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직접 발언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조사와 수사에는 응하지 않죠. 그것은 자신이 직접 얘기하는 것이 대중에게 노출되고 중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발언하는 것은 중계되고 노출되고 보도되죠. 목적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은 이미 진실을 다툴 의지는 없다. 그것은 포기했는 것 아니냐. 그것보다는 본인의 일관된 주장을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쩌면 이게 최근에 여당과 대통령들을 포함한 여러 그 발언자들의 일관된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당이 대통령이 구속된 이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발언과 일체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그러면서 끊임없이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계속 반복한다. 이것은 그룹화되어 있는 지지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나와서 직접 설명하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인 것 같다고 느끼셨다는데 어떤 도움이 안 되는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계엄 발동에 대한 타당성이랄까 그 건재해 있었던 그 배경을 국민에게 좀 설득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아쉽다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쉽다는 것이 그 최근에 지금 나온 얘기들은 뭐 두 차례 지금 변론기일에 보면은 뭐 쪽지를 내가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뭐 쪽지도 아니고 그게 그 A4 용지에 가까운 서류인데 그런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걸 요원을 내가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슷하게 정확하게 제가 잊어버렸어요. 다 보기는 봤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답지 못한 부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을 발동했어요. 그게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의 무슨 신념이 있을 것이고 흔히 말하듯이 국회가 나는 괴물이 돼서 입법 폭조 기관차에서는 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전경위들도 너무 심하다. 뭐 처단하는 용어가 실수로 들어갔다고 얘기는 했겠지만 그런 어떤 정무적인 국가 현 상황을 바라봤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국민은 거기에 대한 그 대통령의 솔직 담백한 심정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걸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듣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 점에서는 대통령이 좀 약간 변호인단도 제가 보기에는 뭐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어떤 코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엽적으로 이걸 했니 마니 이러면은 이 중대한 국가 사안에 무슨 그 짧은 2시간, 3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목조목 분 단위로 다 기억하고 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어떤 한동훈 전 대표와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가 계엄 직후에 만났을 때 나의 임기를 포함하고 어떤 자리까지 임기 부분 그런 또 정치적인 책무와 법률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가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본적으로 있으면 차라리 그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도 더 긍정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일관되게 보이는 발언의 모습에서 진실하지 않아요.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국민 앞에서 발언할 때는 진실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정치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국민을 따르고 하늘같이 생각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엄중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발언하는 많은 것들이 진실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성찰적인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지금의 모습은 매우 불쾌하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하는 발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대통령의 자질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부족한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